206쪽. 승규는 지하에 갇혔다. 수용소 안에 정말 철창으로 된 방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하민은 어디 갇혔는지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따로 수감된 모양이었다. 쭉쭉쭉. 음식은 형편없었다. 3번 나오기는 하는데. 같은 식당에서도 같은 사람들이 조리할 텐데 일부러 질을 낮추라는 명령이 있었던 게 아닐까 의심되었다. 그래도 음식에 영양가가 없지는 않았을 텐데 잇몸이 물러진 것 같았다. 햇볕을 쬐지 못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제압당할 때 이가 흔들린 것일 수도 있고, 뭐 등등등. 피부가 되게 가렵고. 그럴 리는 없지. 그럴 리 없다니까. 갇혀 있으니 혼잣말이 또 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지. 수연이, 그러니까 구울은 아기는 아니지만 어린인데 가혹한 그런 걸 당했으면 어쨌을까, 막 등등등. 그러고 이제 지하에서 결국 풀려나는데요. 몰골이 하도 상해서 확실히 TV에 나올 상태는 아니었다. 이때 TV 얘기는 왜 나오냐면, 자기가 강의를 되게 잘해서 혹은 자기가 방송용 강의에 더 잘 맞아서 만약에 EBS 영어 뭐 수능 특강 그런 거라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건 거죠. 그 목소리에 살인자의 본능, 범죄자의 본능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런 게 들어있는데, 그 EBS 만약에 막 그 뭐라 그러니 얘들아, 무슨 강사, 뭐 1타 강사? 아무튼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다 들은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TV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정말 수용소 관상이 되어버렸잖아요. 볼 꺼진 것 좀 봐. 이렇게 하민이 말하고, 연선 씨가 빠져나갔다는 건 들었는데 자세한 이야기 해줘요. 그리고 소장은 그 사실을 전하며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이제 만나고. 근데 이제 그 연선이 밖으로 나간 거잖아요. 연선이 무사하다, 바깥 세계로 나갔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 친구는 밖에 나가고 싶은 거예요. 여기 안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갖고 사느니 목소리가 없더라도 신년선이 있는 저 바깥 세계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SF로 읽히지는 않는데, 딱히 어떤 판타지적인 그냥 그런 환상적인 설정의 재미있는 소설로 읽히는데요. 결국 이제 그 플롯이 생기는 거는 사랑이었고, 그게 이제 진행되는 것도 그렇고, 그 플롯을 마무리하는 것도 사랑이구나. 210쪽 보시면 성대 제거 수술을 받겠습니다. 라고 이제 하고, 어쩌면 연선에게 느끼는 감정은 중독의 일종인지도 몰랐다. 연선은 사람을 중독시키는 죄로 여기 들어왔으니까요. 자, 그래서 결국엔 이제 수술을 받기로 합니다. 나갔는데 만약 여기가 서울이라면 제일 이상할 것 같아요. 서울이나 내가 아주 잘 아는 그런 친숙한 도시라면 물론 수용소 측에서 위치가 탄로날 정보를 제공할 리 없겠지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굉장히 익숙한 어떤 공간에 이런 게 있을 거라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수용소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용 조명이 감은 눈꺼풀을 하얗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마취되기 이제 그 직전 약간 이제 그런 건데, 연선을 만나러 갈 것이다. 찾아가면 그 알 수 없는 얼굴로 알 수 없는 표정을 짓겠지. 수술대는 추웠고 의사는 어쩌면 의사가 아니라 정부가 보낸 사람이라 수술을 하는 척 승균을 죽일 수도 있겠지만 승균은 미소 지었다. 마취약이 들어올 때 의사가 숫자를 거꾸로 세라고 했는데 승균은 전혀 엉뚱한 말을 남겼다. 하필이면 사랑이 일목대상인 일목인처럼, 물거품이 될 각오가 선 인어처럼. 목소리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소설의 마지막이 목소리를 드릴게요입니다. 진짜 이제 그 인어공주 동화가 이제 환기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뭐라고 갈겨놨냐면은 이불을 써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소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도 되게 완결이 도가 높은데 이불을 써도 또 되게 재미가 있겠어요.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연선을 만나서 연선과 또 어떤 이야기를 꾸려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바깥 세계도 아까 서울일까 아닐까, 여기가 서울이면 되게 이상할 것 같아 이랬는데 뭐 서울로 설정할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사람을 이렇게 막 계속 투입하는 그 솜씨에 되게 놀랐다고 했는데, 읽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제 처음 읽는 소설이라 피프티 피플
그러니까 50명의 사람인데 정세랑이 쓴 것 중에 제목이 피프티 피플입니다. 그게 한국일보 문학상을 받았는데 그게 진짜 50명의 사람이 나오는 소설인가 봐요. 이렇게 리뷰를 쭉 훑었을 때는. 근데 지금 이 소설 보니까 50이 뭐예요? 500도 쓰겠네.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그런 이제 필력이었고, 개인적으로는 2009년도에 나온 저의 장편 소설 아무도 읽지 않겠지만 이참에 또 한번 홍보를 하는데, 이거를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세랑 씨가 편집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편집 전에 한번 리뷰차 이렇게 민음사에서 근처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그때 부장이었던 다른 편집자하고 함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제가 30대 한 중반 이랬으니까 이 양반은 한 20대 한 중후반 됐을 거예요. 편집자의 길을 아마 막 시작했을 그쯤인데 고려대 역교과가 나왔습니다. 키 좀 크고. 근데 소설 쓰고 싶다는 얘기를 하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 소설에 대해서 이거를 좀 말하자면 익히게 하려면은 인물 설정 같은 거를 어떻게 해야 되고 등등등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여기서 이제 40대 초반이었나 중반이었나 그 의사 부인이 말하자면 이제 바람이 나게 되는데, 그 상대가 몰락한 고시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세랑 씨가 말이 안 된다고, 헬스 트레이너란 바람이 나오면 모를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지금 세랑 씨 소설을 읽어보니까 그 발랄함 같은 게 확 느껴지고, 이건 어젯밤에 읽으려고 한 게 아니라 책을 폈는데 첫 소설이 미싱핑거와 정핑거의 대모험이에요. 자, 이런데 첫바닥부터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손가락이 사라지는 아이를 본 적이 있니? 그 아이는 하필이면 사라지는 부분이 오른손 검지였어. 오른손 잡이니까 찾으러 갈 수밖에 없었지. 손가락은 언제나 조금 곤란한 시간대로 사라졌어. 시간 여행이 늘 그렇듯 미래를 향하진 않고 과거로. 감각은 남아있는 거야. 저린 느낌만. 저려서 자다가도 깨.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missing finger, 그러니까 사라지는 손가락, 그 다음에 이제 이 점핑걸은 뭐지? 이 손가락의 주인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둘이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고 굉장히 짧고요. 금세 끝나버려요. 뭔 얘기지 했는데 이제 끝나버려요. 손가락에 바치는 소설? 꽁트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손가락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손가락은 언제나 가장 곤란한 곳에 있었지. 독재자가 즐겨 쓰는 모자 펠트에 끼어 있었고, 길고 긴 사막길을 가는 상인의 수통 속에 들어있기도 했고, 과학자의 완두콩밭에 묻혀 있었고, 맨델인가 보다. 네.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사람의 속옷 겹겹 사이에, 첨탑의 종 속에, 기와의 이끼 안에, 보석상에 펠트를 댄 서랍에, 절인 올리브 창고에, 이런 식으로 조그만 디테일들 다 늘어났는데 안에 다 뭔가가 다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 것 같고, 그냥도 되게 잘 읽히고 리듬감도 있고 막 그래요. 내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어느 날 미싱핑거가 말했어. 뭔데? 내 손가락이 다른 부위보다 빨리 늙고 있어. 이렇게. 여기 또 뛰는 애가 있구나. 운동선수로서 나는 어차피 불명예의 가장 밑바닥에 이른 게 아닐까. 아득해 할 때에도 일단은 뛰었어. 진짜 점핑거리네요. 맞아. 근데 대단한 저기는 아니고 저기 높이뛰기인데 많이 자기는 높이는 못 뛴다고. 근데 어쩌다가 도핑 테스트에 걸렸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확인하지 않았다고. 이제 점핑거리고, 손가락이랑 이제 그 늙는 거 얘기하다가, 정말이었어. 손은 원래 빨리 늙는 부위잖아. 주름이 많이 생기니까. 그걸 감안해도 애써 찾아 돌아온 손가락은 미묘하게 살짝 더 늙어 있었어. 사라지지 않았던 부분보다 5살은 많아 보였달까. 손가락의 나이. 네. 이제는 손가락이 사라지지 않게 된 미싱핑거 여전히 좋아하지. 그렇지만 가끔 연고를 매니큐어로 바꿔치기 해둘 때가 있어.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내가 비겁하게 이곳을 떠나고 싶어질 때. 이렇게. 근데 보시면은 이 반토막짜리, 뭐 심지어 3분의 1, 4분의 1 토막짜리 문장을 그냥 마침표 찍어가지고 쓰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적이라는 표현은 또 잘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굉장히 간결하고 경쾌한 그런 문장에다가 소설이 마냥 가볍지는 않은데, 오히려 소설은 많은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데 스토리 자체를 굉장히 잘 읽히게끔 쓰는 그런 훌륭한 재능이 있는 작가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그 다음 사놓은 책은 장편이네요. 문학동네에서 나왔는데 요것도 읽게 되면은 하나 찍도록 하겠습니다.